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흘 연속 500명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536명 중에 35.6%가 비수도권이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천 교수님? 네, 단계 계단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었죠. 단계 완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이제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됐고, 비수도권은 1.5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이 시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되고 있고, 네.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유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시는 4차 대유행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는 유행을 해도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근데 예. 지금은 선제적 검사라든지 이제 백신 접종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망자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 부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확진자가 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잘하는 것이 이 입원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를 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면 주사 센터에서 주사를 맞는 거죠. 본인이 예약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자가격리자라든지 생활치료시설에 입원하신 분들을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때문에 빨리 자가격리도 풀 수 있고요.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면 입원을 안 하게 되면 예. 어떤 그런 의료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정부가 이제 홈키트, 자가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키트를 조금 이용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흥업소에서 유용하게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자가 진단 키트 말씀해 주셨는데 도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FDA에서 2개를 또 승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 처방이 있는 그런 자가 키트를 승인을 했다가 최근에는 어떤 하버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제가 그 시점에 저도 여러 번 이제 가을부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가 키트가 비싸면 사용할 수가 없고, CDC에서 권고를 한 것은 24시간이나 36시간, 그러니까 3일 간격으로 2번,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가정예라든지. 이래서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검사를 반복을 하게 되면 2~3번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학교를 안 가거나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미국은 백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백신의 유효성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백신이 또 완벽하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키트를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CDC에서 이걸 유용성을 인정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영국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사실은 이렇게 가정 내에서 감염이 가장 많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층에는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 자가 키트를 이용하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85% 정도가 나온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개발이 돼서 승인이 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을부터 준비를 했으면 될 텐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 하셔서 이걸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승인받은 키트는 미국에서 독감 AB형이 같이 나와요. 코로나19랑 독감 AB형이 같이 나오면 가을에 독감이 유행할 때 가정에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14세 이상은 본인이 다 검사를 할 수 있고요. 2세 이상은 부모님이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코피가 날 염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처음 한두 번은 잘 못할 수 있지만 3번째, 4번째가 되면 요령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익숙하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유용성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료진이 해야 돼서
안 되고 의료진이 안 하면 코피가 난다고 그러실 때 여러 번 했거든요. 코피 안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모든 사람은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째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독감이랑 같이 또 구분돼서 코로나19를 볼 수 있다면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뭐 유용할 것 같고요. 네네. 혼란스럽지 않고 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뭐 일상 공간에서 이제 중소규모의 감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큰 집단의 집단 감염은 그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중소규모의 감염과 비교를 해보면 뭔가 방역 당국 입장에서 관리의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소규모 감염이 더 어렵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의 방역 대응이라는 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대유행을 봤지만 1차 대유행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었고 아까 네. 천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도 요양시설에 또는 이제 정신병동에서 발생함으로써 사망자가 다수 나오고 초기에 우리가 또 대응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때예요. 가장 타격이 컸었고요. 2차 유행은 지금 비교해 보면 대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여름에 광장 집회 때문에 좀 확산된 감은 있지만 네. 이 2차 유행 때 최고로 많이 나온 일일 확진자가 441명이에요. 지금 500명이 쭉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차 유행보다 상시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제일 저 수치가 높았던 것은 3차, 지난 12월인데 예. 이때가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양상이라 걱정인 겁니다. 500명대가 오래 가다가 600명대, 700명대, 1200명까지 갑자기 튀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튀는 게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정 시설이 뭐 이제 집중적으로 감염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규모 감염이 퍼져 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대규모 감염이 터져 나오면 속수무책이 됐던 경험을 저희가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천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도 좀 이제 집단 생활을 하시는 고령자들이 계신 곳은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중증 이상 환자들에 대한 병상 관리가 안정적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예. 전 이 사회적인 패닉이 오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외국처럼 이제 봉쇄, 락다운을 한 적이 없지만 네네. 거기에 준하는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또 사회 경제가 위축되는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학조사가 안 되는 비율. 이 비율이 이제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예. 한 이제 20에서 25%, 높습니다. 4분의 1 정도 되니까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에 언제든 침투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가는 어느 곳에서 이 접촉 확진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네. 지금 대부분은 보시면 이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목욕장에서 많이 터졌죠. 최근에 유흥업소, 유흥업소를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집단적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 외에는 가족, 어린이집, 학교인데 대체로 부모가 자녀에게 감염시키는 것이 자녀가 감염돼 와서 부모를 감염시키는 것보다 네. 훨씬 많다는 점에서 네. 그러한 점들은 우리가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 여러 가지 감염의 경로들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제일 우려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재보궐선거 날이라서 뭐 아무래도 지난 총선을 우리는 또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투표소의 방역 지침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 선거 때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거리두기 1m 이상 두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장갑을 주죠. 일회용 네네. 장갑을 주면 일회용 장갑으로 끼고 우리가 신분증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접촉 감염이 될 수 있는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도장을 찍을 때도 그 도장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갑 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나와서 뭐 어울려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저는 뭐 수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선거하는 거는 크게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 증거는 지난 선거 때 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집단 감염 사례별로 좀 짚어볼 텐데 유흥업소 영업 제한 시간을 푼 것의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랬지만 최근엔 강남구 유흥업소에서도 집단 감염 발생했는데 지금 그 해당 업소의 여성 종사자가 또 다른 주점에서도 근무한 걸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한 곳만이 아니라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고 노래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젊은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경미해요. 없거나. 그럼 본인이 이제 시간상 어디 검사를 하러 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 증상이 없어지니까 검사를 안 하셨겠죠. 그리고 이런 유흥업소들이 최근에 이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제재가 약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인원 제한이 돼야 되죠. 인원 제한이 안 되고 많은 곳은 뭐 100명씩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번 제재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 영업 제한이 되었는데 열흘 만에 또 재개를 하고 예. 또 걸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소수의 그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에 뭐 한 달을 제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영업을 아예 못하는 폐쇄 정말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업주분들 중에는 선량한 분도 많지만 일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유흥업소는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저녁에 정말 유흥업소를 꼭 이용해야 되는 분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약간 감수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속항원 검사를 여기 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나옵니다. 거의 9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날 오신 분들은 검사를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유흥업소는 마주 앉아서 마스크를 다 벗고 계시기 예. 때문에 정말 음성인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종사자분들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그 검사가 PCR 검사처럼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일 그 상태에서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졌는데 확진자가 나왔다. 그거는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방역 수칙이 어기는 경우는 철저하게 저는 그 방역 수칙에 대한 다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속항원 키트를 여기다 좀 적용하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흥업소 이야기를 해봤고 저희가 오늘 순서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브리핑에서도 백신 수급 관련해서 브리핑이 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2분기 백신 확보 관련해서는 글쎄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될까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정부가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계획된 대로만 수급되면 2분기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분기 때가 우리나라의 거의 50% 이상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접종센터 같은 것이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조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코로나 치료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기가 상당히 어렵서 제가 아까 항체 치료제 예,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 인력이 분산되지 않게 아주 경증 환자나 초기 환자는 이 항체 치료제를 증상 발현 4일 이내에 쓰시면 85% 입원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주고 예. 또 정부에서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선구매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이 조만간 가을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외래에서 약을 먹고 그냥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은 이제 백신이 지금 아스트라랑 화이자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조금 선호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아마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 백신을 많이 수급이 되면 하반기에 분명히 백신이 풀릴 겁니다. 예. 그때는 좀 더 백신 양을 좋은 백신을 많이 구매를 해서 국민들이 좀 원하시는 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런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해서 추가 백신이 나올 겁니다. 네네. 추가 백신도 미리 지금 선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 이어지는 순서는 최영일 평론가와 더 함께 할 거고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